신경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TensorFlow 2라고 되어 있어서 좀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겁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파이썬 쓸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파이썬? 파이썬 못 써요?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럼 충분해요. 파이썬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루면 충분해요. 기본적인 건. 그리고 파이썬 문법을 몰라도 쓸 수 있어요. 파이썬을. 왜냐하면 이건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고치는 거는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A를 B로 고치고 더하기를 빼기로 하고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그게 다 워킹해요. 진짜 파이썬은. 그래서 TensorFlow 2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TensorFlow 2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9월에 버전 1이 나왔어요. 작년 9월.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세상 제일 쉬운 문법이에요.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스터디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그 걸림돌이 되는 게 구현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개념만 알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TensorFlow 2예요. 그리고 그거는 파이썬으로 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파이썬이 워낙 유명하니까 파이썬을 많이들 쓸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파이썬 하나 갖고는 잘 못해요, 사실은. 파이썬으로 짠 많은 라이브러리, 모듈 이런 것들을 함께 써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플랫폼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이 프레젠테이션 링크에 찾아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스킵할 거거든요. 몇 개 설치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거를 쓰는 방법까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콜앱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상에서 돌려야지 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고 부르는 텐서플로우 2라는 게 돌아가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말만 쉽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우리가 스킵은 하겠습니다. 굳이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 파이썬은 사실은 아나콘다 여기 링크 있거든요. 여러분들 링크 들어가서 그냥 다운 받은 다음에 yes만 계속 누르면 5번인가 6번 누르면 그냥 설치돼요. 너무 쉬워요. 네. 자, 아나콘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학년 그 교양 과목에서 쓰는 그 머티리얼인데 학생들한테 그냥 하라 그러면 다 해요. 뭐 이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써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알죠. 그리고 아나콘다가 설치되고 나면은 거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함께 설치가 되거든요. 주피터 노트북 써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진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맥킨토시가 그 맥북을 쓰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윈도우랑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명령 프롬프트인가요? 윈도우에서는 이런 그 콘솔 창이 열리죠. 까만색 CMD 창 거기에다가 이렇게 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너무 좀 키울게요. 주피터 노트 JUPYT 주피터가 뜻이 뭔지 알죠? 목성이 주피터예요. 목성.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나콘다가 깔려 있으면 브라우저에 탭이 하나 열려요. 그냥 브라우저에 탭이 열리고 그 탭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웹서버를 구동시킨 다음에 폴더를 들여다보게 해줘요. 그게 이 폴더고 당연히 디폴트 폴더가 있겠죠. 사용자 폴더를 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폴더예요. 이 컴퓨터에 제 그 사용자 폴더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작업을 하면 되는데 좀 그래도 좀 성가시니까 섞이면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잖아요.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에 이거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저 혼자 할게요. 폴더 하면은 여기 밑에 untitled 폴더라는 게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뭐 이름 없는 거죠. 그걸 체크하고 이름 rename 이름을 바꾸면 돼요. 제가 마루시스 왔으니까 마루시스라는 이름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걸로 들어가면 클릭하면 그 폴더로 싹 들어가져요. 그리고 자 이거를 왜 열었냐면 주피터 노트북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한테 문서 작성을 하게 해줘요. 여기서. 근데 문서가 독특한 문서예요. 그냥 텍스트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행도 가능한 문서예요. 굉장히 편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 쪽에서 무슨 소스 코드 뭐 찾으면 거의 다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도 해야 되고 코드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걸 많이 씁니다. 하는 방법 너무 직관적으로 뻔해요. 이 New라는 이 버튼 누르면 어떤 노트북 만들 건데 지금은 뭐 옵션이 몇 개 있는데 뭐 파이썬 3가 지금 가장 그 최신 그 파이썬 버전이거든요. 파이썬 3 노트북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게 생겨요. 지금 문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문서가 여기 그 사실은 여기 제가 그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것도 한 보면서 같이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그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실습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셀에다가는 문서를 넣을 수도 있고 코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서는 마크다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소위 포맷으로 넣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때 뭐 우리나라 사람은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 글로벌하긴 위키페디아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위키페디아는 누구든지 가서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포맷이 마크다운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마크다운 포맷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 거고 이거예요. 마크다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뭐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또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써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자,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단은 그 마크다운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다 링크 드렸으니까 나중에 요거를 그냥 요거를 커맨드 C 그러니까 카피 앤 하고서 이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 포맷이 이렇게 인 돼 있으면 코드 형태라는 얘기고요. 코드 대신에 마크다운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Shift 엔터 딱 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어떤 뭘 썼는데 어떤 건 제목이고 어떤 거는 입체로 쓰여지고 어떤 거는 굵은 글씨로 쓰여지고 어떤 거는 들여쓰기하고 막 이러죠. 결국에는 그 문서 작성하는 태그들이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보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치려면 따닥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 있고요. 이렇게 샵 기호 하나면 큰 제목, 두 개면 두 번째 크기 제목, 세 개면 세 번째 크기 제목, 뭐 등등이고 그리고 뭐 예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소위 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별표로 하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숫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Shift 엔터 치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고 뭐 분리도 되고 링크 만들어서 클릭하면 링크 되고 그러니까 HTML 비슷한 건데 훨씬 간단한 게 마크다운 포맷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의 요즘에 스탠다드예요.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 도큐멘트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이게 좋은 점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학 공식을 넣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특히 그 라텍스 던 사람들은 완전히 뭐 환장하죠. 왜냐면은 그 라텍에서만 가능하던 게 이런 마크다운에서도 다 되는 것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뭐 그림 넣을 수 있고요. 링크 다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어떻게 뭐 새로운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문자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지가 그렇게 포맷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수학적인 공식 다 입력이 가능해요. 그런데 안 복잡해요, 사실은. 요런 식으로 키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법을 알고 싶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나도 이거 진짜 대단하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큐멘트. 코드는 어떻게 넣느냐? 거기다가 코드를 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셀이라는 게 도큐멘트 타입과 프로그램 타입이 있는데 코드 타입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얼마인지 왔다 갔다 해요. 코드면 코드, 마크다운은 마크다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된 게 파란색 셀이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 문법 모르더라도 파이썬의 헬로 월드라는 코드가 이거예요. 프린트, 제게 이 키보드가 제 괄호가 고장나서 프린트 헬로 월드 이거거든요. 이거를 실행시키는 거는 Shift Enter라고 치면 되거든요. 헬로 월드가 나와요. 뭐 별로 하나도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코드죠. 이게 무슨 코드야 그럴 것 같은데 코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곱하기 10을 하면 10번 해요, 얘가. 코딩이죠, 이게.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코딩 다 돼요. 이 문서 안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뭐 설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나콘다라는 거 하나만 설치하면 사실은 파이썬이 설치된 건데 그 파이썬이 실행되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코딩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코드 하나가 있어요. 뭐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줄을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몇 줄인가? 카운트가 돼요. 11줄이에요. 11줄 코드로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손으로 쓴 그 디지트를, 핸드리튼 디지트를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완성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 11줄만 제가 여기다가 카피해 넣을게요. 컨트롤 V, Shift 엔터 한번 쳐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 기다리는 동안 한번 잠깐만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해볼게요. 첫 줄은 텐서플로우를 가져와라.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라는 모듈을 또 가져와라. 데이터를 훈련 자료하고 훈련 라벨, 이미지 테스트 라벨 가져와라. 그 모델은 지금 여기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훈련을 지금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훈련하고 있고 지금 이 코드에서는요. 이게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다예요. 세 줄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첫 번째 거는 입력 측면 28x 28짜리를 한 줄로 만들어주는 거고 128 노드 히든 레이어 하나 출력 측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하나만 만든 거예요. 입력 히든 출력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훈련해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몇 번 하라 그랬냐면 5번 하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5번. 근데 지금 여기에 한 번 하고 지금 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상에서 네트워크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2번 하고 있고 5번 하는데 좀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뭘 출력하냐면 테스트 자료도 줬거든요. 테스트 자료 돌린 다음에 정확도가 얼마 나왔는지 프린트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네, 질문하세요. 주피터가 목성은 Y가 아니라 I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는 주피터 어감은 비슷한데 JUPI예요? 네, 주피터. 목성 맞는, 진짜네? 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 해서 그 목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목성,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목성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맞긴. 근데 약간 뭐 일부러 꼬았구나. 파이썬의 파이.
그걸 넣었나 보다. 주피터에다가 파이썬을 넣어서 섞었구나. 아, 처음 알았어요. 오, 예리한데. 근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네요. 좀.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공지능 이런 그 분야에서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 숫자 핸드리튼을 인식하는 거 간단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고쳐서 다른 걸 훈련.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짧게 짠 건데, 그러니까 설명을 다 빼고 핵심만 놔뒀기 때문에 11줄이에요. 조금 말하자면 이게 무슨 뭐 데이터가 몇 개인지 다 프린트해보고 그림도 플롯해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길어져요. 근데 별 필요 없는 거고, 그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임프레션 주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도 몇 줄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게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텐서플로우 2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핸드라이팅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텐서플로우를 써서 상품을 만들면 구글에 돈을 내야 돼요? 아니요, 공짜예요. 텐서플로우는 파이썬을 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냥. 그리고 다 공개했어요. 그냥 막 써도 된다? 그럼요. 텐서플로우 2가 나오면서 이제 아마 지금 뭐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쪽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텐서플로우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깔아놓은 거예요. 텐서플로우 깔면 돼요.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지금 이거 네트워크로 도는 거 아니에요. 로컬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린 거예요. 제 노트북이 굉장히 올드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거에 주피터 노트북 깔아서 텐서플로우 깔려 있으면 굉장히 빨리 팍 가버릴 겁니다. 더군다나 GPU 있으면은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GPU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액큐러시가 0.93% 94% 나왔어요. not bad죠, 그죠?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넣어서 그래요. 더 좋게 만들려면 레이어를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의 노드들도 더 늘리면 돼요. 테스트 정확도 93% 나왔는데 텐서플로우가 제가 아마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저는 그 깔아놓은 지가 버전을 보면 2.0 지금 2.2까지 나온 것 같아요. 2.2까지 제 기억에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이제 잘 돼서 좋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긴 버전도 놔뒀어요, 사실은. 조금 긴 것도 많이 길지도 않아요. 요 3페이지인데 이거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입력이 뭐지? 입력 크기가 뭐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건데 그 비핵심적인 거, 요거 아니죠. 첫 번째 거 빼고 요건 인코하고 똑같은 핸드리튼 디지트 레코그니션인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요것만 또 카피해 볼게요.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I자가 제가 마크할 때 잘못했군요. 그럼 방금 하신 게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핸드라이팅을 인식하는 건데 네. 핸드라이팅을 지금 어떻게 집어넣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갖고 올 필요 없고 요걸 그림을 잠깐만요. 뭐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게 잘라버리고 다시 할게요. 필요 없이 데이터는 다 읽었고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 없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그러니까 28x 28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자, 요런 그림이 지금 숫자 하나만 그려본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IMG, 그러니까 트레인 이미지가 6만 개가 있거든요. 트레인 이미지가 6만 개 줬어요. 얘가 원래 입력 그 사이즈를 보면 TR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 직관적으로 모양을 볼 수 있는데 프린트해 보면은 이미지스인가? S자를 안 붙였네요. 6만 바이 28 바이 28이에요. 6만 개가 있는데 28 바이 28 이미지 하나가 요거래요. 4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제가 그 중에 하나만 그린 거예요. 9번째 것만 그려본 거예요. 뭐 다른 걸 그리면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훈련하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은데 요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볼 수도 있어요. 원하면 저는 요거 그러니까 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여러분들 다 그대로 될 겁니다. Command C, Command V. 요 뒷부분은 필요 없고 사실은 Command X, Shift Enter.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스킵이 되는구나. 지금 요거 모델 지금 제가 요걸 밑으로 내려고 그림은 또 다시 한번 그릴 수도 있으니까 요것만 그림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모델을 이렇게 여기 밑에 그렸네. 이렇게 하나씩 그려본 거예요. 지금 25개만 뽑아서 요런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얘가 들어갈 때 첫 번째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2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784개. 그리고 댄스 집어넣으면 그 레이어 넣는 거는 여기 있는 무슨 샘플 하나만 보면 이게 뭐네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 이해하는데 근데 전혀 뜬금없지가 않고 전혀 황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제 제가 설명을 다 빼놓고 강의를 위해서 나눠서 그렇지 구글 사이트에 가면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과정이. 제가 핸드라이팅을 인식시키려면 핸드라이팅을 그럼요. 찍어서 그렇죠.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죠. 집어넣으면 그럼 되죠. 그렇죠.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느낀 게 하나 뭐가 있을 거예요. 좀 느려요. 내 거에서 하니까. 그죠? 빠른 방법이 있어요. 콜앱이라는 걸 쓰면 돼요. 콜앱이 뭐냐면 요 사이트예요.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메일 없는 사람 없죠? 지메일만 있으면 돼요. 다 쓸 수 있어요. 지메일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구글 드라이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일 놓고 얘가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 드라이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금 전에 엠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보여드리. 근데 기왕 하는 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엠리스트 중에서도 패션 엠리스트라는 게 똑같은 28 by 28짜리인데 숫자가 아니라 그 패션 아이템 10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티셔츠, 슈즈, 팬츠 이런 걸로 그것도 식별이 가능한지 그 샘플로 보여줄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데이터만 다른 거예요. 그 콜앱을 쓰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을 온라인 상에서 공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말한 그 주피터 노트북이 열려요. 그런데 구글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자기 좀 티를 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를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좋게 바꿨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콜앱을 통해서 들어간 주피터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를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얘는 실행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는 그 코드라는 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네트워크 구조일 거예요. 아마 좀 살펴봅시다. 텐서플로우를 그 대신 온라인 이건 그 대신 컴퓨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공짜로 쓰게 해줘요. 더 좋은 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른 컴퓨터를 쓰고 싶잖아요.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하드웨어 가속기 중에 GPU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TPU도 선택돼요. 텐서 그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굉장히 빠른 게 있거든요. 근데 GPU 정도만 해도 엄청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토이 example들은 그다지 리소스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아예 모두 실행시켜 버릴게요. 모두 실행하면 얘가 되면 그 다음 쭉쭉 실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 그 콜앱에서 지금 그 패션 앱리스트 네트워크 훈련시키는 대상이 이거예요. 이런 옷들을 훈련시켜요. 레이블이 다 붙어 있어요. 레이블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그 이름이 여기 다 주어져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티셔츠, 트라우저, 풀오버, 앵클 부츠까지 10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속도가 빨라서 아마 쭉 다 진행됐을 거예요. 개수는 비슷해요. 요거 조금 확대해 놓을게요. 6만 개 28x28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걸 넣어놨거든요. 그걸 쭉 훈련시키고 하나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한 다음에 데이터 좀 25개 랜덤하게 골라서 한번 보여주고 모델 구성하고 얘는 좀 복잡하게 했네요. 하나 더 뒀네요. 레이어, 댄스 레이어 하나 두 개니까 히든 레이어 두 개 두 거예요. 그리고서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도 5번뿐이 안 했어요. 그리고서 근데 결과는 별로 안 좋은데 88%뿐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그죠? 87% 나왔네요. 87%.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이에요. 그냥 부수적인 어떤 거에 성공했는데, 얘는 그 10개 중에 앵클 부츠 확률 이 정도로 판단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시시해 보이지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근데 얘는 틀리기도 해요. 87%니까 83%니까 100개 중에 10몇 개 틀려요. 근데 얘를 샌들로 잘못 알았네요. 스니커인데 어쨌든 뭐 실수할 법하죠. 여기 보면 어떤 게 틀려요. 빨간색은 틀린 거고 파란색은 맞은 거예요. 트라우저인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저거는 어쨌든 저 레이블이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TensorFlow 2는 인공지능 분야의 그 소위 최첨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까 얘기한 뭐죠? 그 알렉스넷, 구글넷, 그리고 레스넷 이런 것들을 코딩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그 정도로 하이텍인 거를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얘를 쓰려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죠.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 되고 내가 다 설계해야 되고 내가 다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들이 다 훈련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TensorFlow 2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의 거의 모든 새로운 기술들 그런 거는 다 코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게 그거라면은 TensorFlow 2 쓰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뭐 공짜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별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때때로 응용에 따라서는 내가 그거를 설계하고 훈련시킬 데이터를 모집하고도 그거는 웨이스트 오브 타임 갖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 아마존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구글 에서 그러니까 비전 하나만 한 건데 사실 모든 분야가 다 있긴 해요. 클라우드로 다 제공돼요. 우리가 훈련시켜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거부터 한번 볼게요. 구글 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안 빠르네요.
뭐 인터페이스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다가 실험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ry the AP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죠. 자, 여기다가 그냥 이미지 하나만 쑥 갖다가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한번 그 인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거를 안 갖다 놨구나. 팬다 하나 넣어볼까? 너무 시시한데. 잠깐만요. 기왕이면은 그 얘네들이 쓰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샹하이 길거리 SHA 샹하이 스트리트 길거리의 사진을 많이 쓰는데 이미지를 가서 여기 있다. 요걸 예로 얘네들 그 설명할 때 도큐멘트로 쓰는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기왕 하는 거. 컴온. 컨트롤 링크 인 뉴 탭, 오픈 이미지 인 뉴 탭.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에즈. 이미지 하나를 그냥 가져오려는 겁니다. 별일 하는 거 아니에요. 데스크탑에다가 가져다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 하나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제가 그 링크 사이트를 열어놨잖아요. 어디 여기 사용해 보기에 여러분은 거기다 그냥 드랍해 보면 됩니다. 제가 드랍해 볼게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로봇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이미지 하나 그냥 줬어요. 얘가 뭘 하는지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타임이에요.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자, 보면은 여기 뭐가 막 정보가 남이 있죠. 지금 여기 그 페이스라는 지금 그 탭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그죠? 페이스 얼굴 찾은 거예요. 사진에서. 근데 얼굴 몇 개 찾았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얼굴 7개, 8개 찾았고요. 그 얼굴 하나하나마다 그 말하자면 그 감정하고 그 표현을 다 그 체크해 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브젝트도 찾아요. 대상도 찾아요. 대상은 사람이다, 자전거다, 뭐다 다 찾아냈죠. 라벨.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렇게 키워드들을 찾아줘요. 스트리트다, 뭐 트랜스포트다, 스냅샷이다, 얼반 에어리어다. 텍스트, 문자도 찾아내요. 당연히 중국말인데도 찾아내죠. 우면관? 뭐 모르겠어요. 프로퍼티는 뭐 별거 아니고 뭐 세이프 서치는 그러니까 어덜트냐 아니면 폭력성이 있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내요. 이게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어도 요거는 별로 이렇게 뭐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 달라요. 회사마다 장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도 해놨는데 그 지하철 그 역에서 사람이 휙 가는 거 흐릿한 건데 다 찾아내요. 사람 2명 지하철 찾아내고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 스케이트보드 다 찾아내고요. 사람 여러 명 있어도 오브젝트와 다 찾아내고 근데 인터페이스와 주는 값들이 조금 포맷이 다르겠죠. 그리고 아마존 얘네들은 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레코그니션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존의 단점은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AWS 아마존 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크레딧 카드 넣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공짜니까 첫 해는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저는 제 어카운트 있으니까 제가 어카운트를 그냥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언젠가 유료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럼요. 이거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공짜예요. 여기 가격이 다 주어져 있는데 가격이 그 보통 그 1000개 이미지를 프로세싱 하는데 몇 센트 뭐 이래요. 몇 불? 1불인가? 그리고 한 달에 뭐 100만 개 이상 쓰면 뭐 얼마 뭐 이런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이에요. 다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똑같아요.
클라우드 그 쓸 때 스토리지당 얼마, 뭐 프로세싱 돌릴 때 얼마 차지하는 거 있거든요. 다 그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자, 얘네도 그래요. 얘네께 사실은 비전이 좋은 게 많아요. AW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이 길거리 사고 있는데 그 자동차 다 찾아내거든요. 그죠? 그리고 도시, 뭐 여기도 그거 드랍해도 돼요. 여기도 차라리 그게 난데 얘를 드랍해서 얘도 잘 찾아내요. 그리고 얘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얼굴 분석 보면은 얼굴의 그 특징점 찾아내고 에이지 찾아내요. 에이지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주면은 여기 보세요. 이 남자는 23에서 33세, 이 여자는 22에서 34세, 애기 어디 있지? 애기는 5세에서 15세. 뭐 레인지가 조금 약간 있긴 하지만 다 찾아내고요. 그 뭐 정보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인포메이션 다 찾아주고 이렇게 구성하려면 네트워크가 무지하게 길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다 학습시켜 놓은 거죠.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쓰기는 어려울까? 안 어려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데몬스트레이션 해줄게요. 특히 그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물론 그 처음 시작할 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비밀 키 하나 생성해서 그 보내터 뭐 다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명이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 설명은 좀 있으니까 그 머티리얼은 살펴보시고요. 구글 비전 API 쓰려면 해야 되는 키를 다운받는 방법만 좀 복잡한 거지 그것만 이해되면은 지금 요거예요. 요 코드가 샘플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주는 코드인데 뭐냐면 이것도 그냥 파이썬 코드이기 때문에 뭐 파이썬을 모른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에디터로 페이스트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바탕화면에 여기 네 구글 클라우드 AI 그냥 포트라고 한번 정할까요? 이름을 test.python test. 여기에 요 키 근데 저는 그 이미 그 키를 하나 그 마티리얼에 설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그 키 이름을 요 파일에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만 살짝 바꿀게요. 그 키를 쓰는 거고요. JSON 파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저장하고 이거 실행시키는 건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은 지금 뉴 탭을 하나 열게요. 데스크탑에 구글 어쩌고 저쩌고에 있네요. 그거 실행시켜 볼게요. 파이썬 설치했는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뭐 하나 설치 안 됐나 봐요. 이상하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구글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 거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여기다가 안 해놨나요? 있는데 이상하네. 한번 뭐 데몬스트레이션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뭐가 여기 잠깐만요.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하나 모르고 from 자를 뺐네요. 딱 보니까 버그예요. from 자가 빠져. 자, 지금 사실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조금 시간 걸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진 하나 아까 그 상하이 그거 인터넷상에 주소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냈더니 얘가 분석해서 사람 아까 거기 그 뭐죠? 윈도우 창에 보이던 설명 있죠? 그거를 제이슨 포맷으로 텍스트로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다시. 그럼 제가 프린트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사진 하나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멀을 한번 찾아볼게요. 동물 사진을 하나 찾아서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잘 된 인식기를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별로 안 어렵다. 그러니까 몇 줄 아니면 몇 줄만 쓰면 된다예요. 예를 들어서 요 팬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팬다를 찾는지 이 주소만 알면 되거든요. 물론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근데 이미지 어드레스가 momo.jpg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가 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잘 안 되고요. 제대로 된 그 진짜 파일 이름이어야지만 되더라고. 그거는 때때로 여기에 가보면은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고 뭐 복잡하건데 뭐 이건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지금 약간 네트워크라기보단 제 노트북의 그 성능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51분. 오케이. 그러면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그냥 생략합시다. 그냥 이미지 주소 그 소위 구글 서치로 찾은 다음에 그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가 카피만 해 놓으면 돼요. 여기 이미지 URI 있는 요 라인에다가 카피만 해 놓으면은 거기서 가져다가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도가 꽤 높겠죠. 자,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 눈치챘겠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돈 주고 쓰는 서비스니까 굉장히 고퀄이에요. 이거는. 그죠? 훈련 잘 되고 뭐 회사의 명예를 걸고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자, 그 정도까지는 나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기들 장난감에 쓸 뭐 인식기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초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ML5와 P5. 이름이 자꾸 용어가 나와서 좀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죠. 새로운 거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또 제공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웹상에서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텐서플로우를 만들어 놨어요. 텐서플로우에다가 이걸 고쳐서 텐서플로우가 원래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복잡하니까 그 텐서플로우 2처럼 좀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ML5라는 거를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비전문가를 위한 거예요. 아티스트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또는 학생이라는 거는 중고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도 쓸 수 있는 그런데 기본은 텐서플로우에 있기 때문에 기본은 탄탄하죠. 얘도. 자, 그걸 쓰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요건은 너무 간단해요. 텍스트 편집기하고 브라우저만 있으면 다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얘는 심지어 그냥 그 로컬에서 안 하고 인터넷상에서 그 소위
그 TensorFlow JS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약간 좀 개발자들한테 좀 편한 그런 건데, 이러한 그 왼쪽에는 자바스크립트, 오른쪽엔 결과.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 에디터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예제를 한번 이것도 역시 보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서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이미 훈련시켜 놓은 그 공짜가 있어요. 공짜. 아까 얘기한 그 구글이나 AWS 거는 고퀄이지만 처음에 몇 번, 그러니까 한 몇백 개 쓰는 거는 뭐 공짜예요. 그런데 그 커머셜하게 그걸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쓸 때는 차지를 하고 돈을 내거든요. 이거는 아예 그냥 프리가 좀 그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모바일 넷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넷이라는 게. 얘도 대상 인식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다운받는 것도 간단해요. 그 소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얘기하면은 걔를 가져와요. 그 모델을.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보통 많이 만들어요. index.html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HTML 정도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냥 index.html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하나 불러오기 위한 Ctrl V 그리고 Ctrl S 저장을 할 때는 index.html로 저장할 건데 이름은 index.html로 저장할 거고 아까 썼던 그 폴더 그대로 써볼게요. 데스크탑에 구글 클라우드 API에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sketch.js라는 자바스크립트 하나를 불러오도록 만든 아주 간단한 파일인데 그 sketch.js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간단하게 아무리 간단해도 처음 보는 거니까 조금 그냥 이걸 카피해서 설명만 조금 드릴게요. 이게 뭐라는 건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 ML5와 P5라는 그 라이브러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sketch.js, sketch.js 자바스크립트니까 역시 거기다가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조금 한 줄 더 있어요. 요 이미지를 인식한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인터넷상에서 저 그냥 이미 찾은 거예요. 저게 무슨 뭐 미국의 종달새래요. 한 종자. 그 종달새를 찾는지 못 찾는지 인식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sketch.js로 저장하고 그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bir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갖다 놓을게요. 사실은 그 인터랙티브하게 제 웹캠으로도 가능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여기 폴더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냥 넣자 그럼. 폴더 만들지 말고 없애면 되니까 이미지 bird.jpg로 이미지 하나를 어디서 가져오지? 또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냥 이걸 가져올까? 근데 글씨가 있어서요. 거기에 bird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얘 같은데 아메리칸 로빈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세이브 bird.jpg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이제 index.html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모바일 넷을 이게 가져오는 거고, 잠깐만요. 이게 로컬 브라우저에서는 이거는 그 구글 크롬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냥 그 서버 하나를 돌려서 해야지만 되게끔 조금 불편한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 보여지고 있고, 워낙 그 브라우저에서 돌고, 이건 순전히 제 컴퓨터 문제예요. 좀 느려서 그렇지, 모바일 넷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미지를 읽어서 분석해서 라벨을 찾아낸 거예요. 얘가 아메리칸 종달새라는 걸 찾아냈고, 얼마 정도 24%분이 확신을 못하네요. 근데 모바일 넷이 그거예요. 모바일 넷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중에 딱 하나인 거고,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생각보다 의외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ml5.js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참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다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그 포즈넷이라 그래서 공짜가 있어요. 사람의 앞에서 움직이면은 그대로 캡처해내요. 실시간으로. 그 웹캠으로. 지금 제가 녹화까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녹화까지 해서 조금 메모리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건 GIF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다 지금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인식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식을 하도록 훈련된 그 모델이 다 있어요. 인터넷상에. 포즈넷이라고. 그걸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링크로.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안 드렸는데, 이런 그 응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그리고 YOLO라는 거는 아까 모바일 넷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You Look Only Once라는 이름의 그 네트워크인데, 훈련된 게 공짜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 뭔지, 이건 뭐 고양이인지 65% 확신한다고 딱 써 있네요.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그 캠을 보여주면 뭔지 다 확인해 줍니다. 이게 공짜로 가능해요. 그런데 물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욕심이 좀 나죠. 그래도 내가 조금 훈련을 직접 한번 시키면 안 될까? 시켜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Teachable Machine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ML5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P5랑 이걸 써가지고, 이건 뭐냐면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서비스인데, Get Start 누르면요, 훈련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종류 선택이, 이미지 할래, 오디오 프로젝트 할래, 포즈 프로젝트 할래. 여기서 사용되는 그 기본적인 그 모델 형태는 아까 얘기한 그 소위 모바일 넷이나 포즈 넷이나 그 모델과 비슷한 걸 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웹캠을 선택하면 당연히 허용해야겠죠. 자, 제 얼굴이 나오죠. 지금 제 노트북이니까요. 제 앞에서 이거를 그냥 그 훈련 자료로 쓸 거예요. 대상이 뭐 박영우 사진 나와서 한번 두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여기 앞에 서 계세요. 예, 예. 제가 훈련시킬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자, 이 정도면 됐어요. 여기 서 있어요, 그냥. 왜냐면은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자료잖아요, 지금. 얘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된 모델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퍼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임플리멘트에 쓸 수 있겠죠. 아까 그 네트워크 그런 거. 이건 그 트레이닝이 조금 시간 걸리는데 사실은 이건 네트워크 문제지 얘 자체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프리페어링 트레이닝 데이터라 그래서 소리도 훈련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를 대단한 다른 어떤 그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설명드린 ML5로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의 기능을 훈련이 가능한 모듈을 토이 같은데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그 기술 없이도.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기다리라 볼게요. 여러분 지금 노트북 다 있으니까 해보세요. 티처블 머신 쳐보세요. 다 자기가 자기 거 훈련해도 돼요. 프리페어링 트레이닝 데이터 지금 훈련 자료 지금 뭐 하고 있네요. 여기 조금 이상하게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오래 안 걸리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예. 못하지 왜?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럼 더 쉽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마 될 거예요, 그죠?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제 노트북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여기 프리뷰라는 게 나와서 진짜 그 웹캠으로 누가 오면은 이름을 안 썼네. 여기다 이름 써놔야 되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클래스 1으로 나오겠죠. 사실 여기다가 제 거에다가는 제가 제 이름을 쓰면 되고. wait, 왜 그럴까? 네트워크가 조금 그러네요. 조금 아쉬운데 뭐 여유롭게 나중에 뭐 또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프리뷰가 뜨면서 카메라가 나오고 카메라에다가 얼굴 들이밀면 누구 몇 퍼센트 탁탁탁탁 인식을 합니다. 저기 되나봐요.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네요. 이제 지금 여기 디폴트로 에포크 30, 50 그러니까 50번 반복하게 해놨고 러닝 레이트 잘 모르는 그 용어는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그 튜닝할 이 프리뷰 왜 안 될까?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네요. 시간이 걸리네요. 그냥. 자, 지금 보면은 요게 가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나와 보실래요? 박영사님. 왜냐면 지금 제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클래스 1으로 이름을 제가 바꾸는 걸 깜빡했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클래스 1이 나오는 거고 박영구 사장님이 들어오면은 클래스 2로 인식할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얘가 내 노트북이 느려서 얼굴 들어가서 아마 노트북 성능이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빨리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클래스 2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건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네네. 당연히 그거 너무 당연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토익 그러니까 장난감 수준의 그 인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두 개만 지금 하잖아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퀄리티로 훈련됐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훈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은 제 거는 너무 느려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해요. 네. 걔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람 갖고 뭐 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미지 소위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지 구분이. 그죠? 뭐 토이 이그젬플이니까 몇 개는 안 하겠죠. 많은 숫자를 넣으면은 얘가 작동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소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즈도 가능하고요. 학습.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그 엑스포트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내 컴퓨터에다가 폴더 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거예요. 훈련된 모델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가능한 겁니다. 아주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지만 막 쓸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그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원리만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인공지능의 퀄리티가 그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코딩으로 텐서플로우를 쓸지 API를 쓸지 아니면은 ML5나 P5를 써가지고서 로컬에서 장난감처럼 만들지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처음 들어서 완벽하게 그 쓸 정도의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서